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 교회 건축의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찰해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과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하나의 큰 준비 기간이고, 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럼 이런 이제 융복합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건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가변적 공간이거든요. 플렉스빌리티, 이제 작은 공간이 칸막이 조정에 의해서 큰 공간이 되고, 또 반대로 큰 공간은 칸막이를 막으면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변성입니다. 가변성이 필요한 것은 교회 공간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중간에 칸막이를 막으면 작은 식당이 되고, 또 소그룹실들을 소그룹과 소그룹 사이에 칸막이를 이동을 하면은 중그룹이 되고, 뭐 이렇게 막 확장되어져 가고 축소되어져 가는 거죠. 그와 같은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식당의 가변성 계획인데 여기 보여지는 이 평면도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0평,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연면적이 300평이면은요, 본당 넣고 뭐 교육관 넣고 나면 없어요. 근데 이제 1층을 이렇게 가변적으로 계획을 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평면의 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3개월 전에 설계를 한 평면도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1층은 용도가 한 5가지 용도가 지금 1층에서 소화를 시키는 예입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식당이 있고, 우측에는 이제 북카페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이 식당은 주일날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사용하는데, 주일날 하루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죠.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식당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주방과 식당 홀 사이에 배식구가 있거든요. 이 배식구가 우리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릇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가변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이 배식구를 이동식 칸막이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딱 해서 막으면은 그 안에 주방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식당은 문화센터가 됩니다. 문화센터. 그래서 그 오른쪽에 무대를 둔 거예요. 작은 무대를 두고 이제 이 테이블 배치가 세미나 형태로 이제 세팅이 되고, 그 아랫단에 보면 소그룹이 4개가 있죠. 소그룹실이. 이 소그룹실은 문화교실이 돼요. 그리고 이 식당이 문화센터가 아니고 집합 교육공간이 될 때에는 홀 쪽은 강의 공간, 집합 교육공간이 되고, 소그룹실은 분반 교실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 홀에 있는 의자들을 소그룹실로 이렇게 좀 집어넣고 세팅을 하면 식당이 청소년들의 탁구장이 돼요. 그럼 벌써 한 4가지 용도를 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식사 공간이 조금 좁을 때에는 식당과 카페 사이의 그 칸막이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딩 도어를 이렇게 싹 열면은 오른쪽에 카페하고 식당이 하나의 공간이 돼요. 하나의 공간이. 그 오른쪽이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카페거든요. 그럼 주일날은 식사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홀에 카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근데 평일날에는 이 주방, 식당과 카페 사이에 이 칸막이를 막으면은 이 카페는 아주 아늑한 카페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페가. 그리고 바깥에 테라스를 넓게 해놔가지고 바깥으로 가면은 야외 테라스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당이 한 5가지에서 6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그 부족 현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변성 계획을 한번 보면은 주차장의 가변성 계획인데 주차장이 본당 다음으로 큰 공간입니다. 근데 물론 주일날에는 주차도 아주 부족하죠. 근데 평일날에는 이 주차장이 많이 비어요. 교회 주차장을 가보면. 그래서 그 평일날에는 이 주차장을 청소년들의 집회장, 그 다음에 그 벽 쪽으로 주차 공간은 이동식 칸막이를 이렇게 막으면은 바자회장, 그 다음에 뭐 분반교실, 이와 같은 공간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그 붉은색으로 된 그림이 카운터 수납식 의자예요. 이것이 주차장 벽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가 주차장에서 어떤 작은 집회나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이걸 쭉 앞으로 빼내면 저렇게 스탠드식 의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 안 할 땐 벽에 쭉 밀어붙이면은 벽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가변적인 기구, 가구 이런 것들이 가변의 기능성을 더 확대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예배실, 그 다음에 소그룹실의 가변성 계획인데, 소예배실은 보통 보면은 집회나 공연, 그 다음에 예식 공간, 그 다음에 연회장이나 이벤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쓰죠, 보통. 그래서 의자의 세팅에 의해서 기능이 부여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그룹실을 좀 근접시켜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송 부스나 그 다음에 무대 좌우측의 대기 공간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소그룹실이 이제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소그룹과 소그룹실 사이에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동식 칸막이입니다. 이 이동식 칸막이를 이렇게 벽 쪽으로 딱 밀면 소그룹실이 중그룹실이 되죠. 큰 공간이 나오고, 또 이 소그룹실을 이제 칸막이를 막으면 이제 소그룹실이 되죠. 그러면은 코비드 시대에서는 이 소그룹실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셀 처치가 돼요. 셀 처치. 가정교회가 여기에 와서 목장별로 아니면 그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실이 이제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분반교실, 기관사무실 이렇게도 쓰지만 셀처치, 목장교회 이런 교회로 다양하게 쓴다는 거죠.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